자,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장면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200만 한국 국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학도병 제막식이 거행되는 여기 영천 현지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광군사 자리의 사회를 맡게 된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기는 일찍 왔는데 운전기사를 서울에서 1급 운전기사를 샀더니 호국원으로 갔다가 거꾸로 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유스타운 부스를 학도병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영천신문이 주관하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후원하는 제1회 자유의 호국학도병상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상태에서 의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 임익선 교수님의 선창과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큰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눈에 매보하사 우리 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돌았나 바람설에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침에
화려가서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게 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공과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사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6.25 참전용사가 학도병,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한가다 먼저 가신 애국 열사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행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내빈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 주최사인 우리 주식회사 유스탄 손상윤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학도병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주식회사 영천신문의 우리 장지수 대표님,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 주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은 6.25 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 전우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아버지 북한군 생포를 하신 학도병 우리 윤월 스님을 소개합니다. 영천 6.25 참전 유공자의 이홍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태백시 한백회 이용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학도의원군 포항지회 손대익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께서는 중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국정이 상당히 바쁜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셨다 가셨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영재
우리 영천시의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천 지역 시도 의원님 한 1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한 분 죄송합니다. 영천 지역 시민단체 대표되신 30여 명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도진 전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영철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우리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김태수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인천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남인수 대한애국동지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희준 파주시 재향군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덕 자유당 경상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강문 자유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박채령 주식회사 메탈스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이 학도병 기념사업 디자인을 총감독하신 분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예술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평이나 있는 분입니다. 자유의 학도병상을 직접 조각하신 우리 조각가 건영탁 조각가님을 소개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우리 오상종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민수의 오봉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승낙하여 주신 이종대 씨와 장남 허성혁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요. 진행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6.25 영천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성철 영천시 재향군의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제막식에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전과 하원을 보내오신 몇 분만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앞대목만 살짝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 대표님, 오늘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은 소년소녀 학도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어떤 행사보다 더 숙연한 것 같습니다. 빚을 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님 이철우 지사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자유학도병상 제막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숭고하고 값진 결과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을 축하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의 축전입니다. 영천시의 전국 1호 6.25 참전 자유의 학도병상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학도병과 같은 젊은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학도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이어받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학도병상 제막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우리공화당 정원진 대표님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애국연합회 우리 김장석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고 작은 자리에 수많은 사회를 봤지만 이렇게 가슴 벅찬 사회를 보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얼굴이 익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본대회 들어가기 전에 학도병 제막식 준비 영상을 한 5분간 시청을 하겠습니다. 의용군 참전 기념비는 여기 그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6.25 당시에 거의 한 1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6.25에 참전을 했대요. 학생 신분일 때 책을 버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했었는데 그 중에 희생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우창회에서 이제 기금을 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당시에 거의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많이 희생되었고, 대구 지역에서도 거의 2,000명 넘는 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 명단에 있는 사람은 1,000명이지만 이름 없이 또 나가서 참여한 사람도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하니 매우 놀랍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 어느 한편에 사금파리처럼 박혀있어 때가 되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잠시 떠올랐다. 다시 잊혀지곤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펜과 책을 던져놓고 전선에 나섰습니다. 꽃 같은 젊음, 젊음의 붉은 피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오마니어 6.25 참전 소년소녀 학도병, 그들의 용기 있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그분들에게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기념사와 축사를 듣기 전에 두 분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개몽운동본부 우리 최세윤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 대표이신 우리 정창하 목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질려냈던 소녀상이 거친 자리에 이제 애국의 피 끓는 그 결정체가 될 우리 학도병 동상들이 대한민국을 물들일 겁니다. 그 결과가 꼭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오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제막식 주최사인 뉴스타운 부설 학도병 기념사 앞에 우리 손상윤 회장님의 기념사 및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남침전쟁 71년 만에 국내 1호로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을 제막 역사적인 날입니다. 공사다망 중에도 이곳 경북 영천 보현산 문재인 아버지 북계군 장교가 6.25 때 학도병 3명에게 생포된 충격 현장에서 거행하는 학도병상 제막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국내외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해동포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25 참전 잊혀진 영웅인 자유의 학도병상 제막식을 주최하며 두 개의 감정이 크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0년 만에 학도병 기념 사업을 시작하며 첫 학도병상을 세우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5만여 어린 10대 소년 소녀 학도병들이 학도병 영웅들의 희생과 정신을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짜 민주화 종북 좌파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불의와 위선 거짓이 판치며 나라가 불금 빠져 망가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고 너무나 늦게 이 일을 시작했다는 제 서러움이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통렬한 반성과 각성과 모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까까머리 6.25 참전 10대 어린 소년 학도병 생존 영웅들이 70년 동안 전쟁 트라우마와 싸우느라 병들고 지친 쇠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학도병상 제막식 소식을 듣고 이제 백발노인이 되셔서 참석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존경과 감사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학도병 영웅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들, 우리들의 영웅을 환영합시다.
우리 학도병 참전 영웅 모두 좀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2,000분 정도 된다 그럽니다. 5만 명 중에. 그래서 오고 싶어도 중환자실에 있거나 오늘 유튜브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몸이지만 한 6분의 우리 6.25 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 영웅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6.25) 잊혀진 전쟁, 잊혀진 영웅 학도병. 국가가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며 무관심해서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 깨어있는 소수의 우리라도 속죄의 마음으로 어린 학도병들의 의롭고 순결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거룩한 용기를 계속 개성 발전시키고 조속한 국가유공자 입법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시작합시다. 꽃다운 어린 학도병 영웅들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해 책과 펜을 놓고 전장에 나서서 이 땅에 붉은 피를 뿌리고 뼈를 묻었기에 오늘의 이 풍요와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빛을 꼭 갚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 2천여 분의 영웅들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종북 공산주의 문재인 일당들에 의해 국가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로 또다시 나라가 위기 때 주적 북계군 장교인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한 학도병 윤을 스님의 충격 정언과 하느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작한 학도병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어게인 제2의 건국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6.25 참전 16개국까지 자유의 학도병상을 세워 전하며 동맹을 혈맹으로 굳건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6.25 때 최후의 낙동강 전선과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장렬히 목숨을 바쳤기에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학도병 정신을 국호노로 삼아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학도병 무명용사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천 학도병상 제막식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헌신한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님과 토지를 제공해 주신 이정래 여사님과 장남인 허성영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동상건립에 큰 도움을 주신 김현태 장로님, 그리고 동상건립 후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주고 함께해 주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단 및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학도병상 TF팀을 맡아 고령에도 저와 함께 경북 영천을 현장까지 답사하시며 노고를 아끼시 하는 우리 건영철 부회장님과 실무를 담당했던 조양건 국장님의 애국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도병상과 캐릭터 디자인 등 총감독을 맡아서 역사적인 대작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우리 메탈스틱의 박철영 대표님과 짧은 시간에 학도병상 역작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강행군을 하신 우리 건영탁 조각가님과 또 멀리 포항에서 영천까지 함께해 주고 고생한 우리 석경환 동지님과 황병찬 선생님, 그리고 정운택 대표님 등 우리 유사원 TV 유료 구독자님들과 유사원 임직원 등 모든 이 제막식에 도움을 주신 애국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찡한 기념사와 인사말을 전해드린 우리 손성희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북 영천시 시의회 우리 조영재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의회 의장 조영재입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게 한 6.25 전쟁의 수많은 학도병을 위한 자유의 학도병상을 건립하게 됨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영천 보현산 이 자리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계급도 군번도 없이 전장에 뛰어든 어린 학도병들의 불굴의 의지에 젊음을 불사르고 그 애국심이 국난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었습니다. 나라를 희생한 사람은 보수 진보의 진영을 논리를 떠나서 누구나 애우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거룩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며 나아가 다음 세대에 그 내용과 의미를 전하는데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전 왼쪽에 보시면 저 보현산이 6.25 때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매년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을 해서 그 전사들에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학도병상 제막식이 거행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방문객에게 호국 정신을 깨우는 뜻깊은 자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영재 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이 보현산에서 천문대만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인지 오늘 새삼 실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우의 보현산에서 6.25 때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 북한군 군관을 학도병 전우 3명과 함께 직접 생포를 하셨고 방송을 통해서 정언을 해주셨던 원윤월 스님의 축사와 정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정언을 해주겠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도병 제막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89세입니다.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이 많이 아파요. 숨도 차고 어지럽고 다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 못 올 건데 내가 50년도 8월 29일 날 요 옆 동네 여기가 하북면 정강리예요. 근데 요 옆 동네가 붙었어요. 붙어. 입성이라고 합니다. 450고지에서 50년도 8월 29일 날 소흥렬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나하고 김철수랑하고 세 사람이 문재인이 아버지 문정원이를 생포하는 데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학도병으로도 이름 없이 산화한 학도병 전우한의 면복을 다시 빌겠습니다. 학도병이 영덕 장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상륙작전 하다가 한 600명이 LST가 자처돼서 죽었고 또 영하에서
하염소그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와 있어요. 71명의 학도병이 인민군 1개 사단병력하고 13시간 동안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보연산 전투도 했고 신령에서도 전투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수색을 나갔어요. 수색을 나가다가 저 문재인이 아버지를 잡았는데 문재인이 아버지가 이제 엎드렸어요. 엎드려. 그거를 이제 송웅열이라는 사람이 잡아갖고 와서 이제 기술한다고 그래서 여기 또 방송이 다 나갔지만 말이에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기술한다고 그래서 기술하는데 왜 난 이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아버지를 아주 골병들지 않을 정도로 다 두드려 팬 사람이에요. 그 이제 2월 16일 날 방송에 나갔고 또 3월 26일 날 너알라 방송에서 1시간 40분 동안 나갔고 또 4월 2일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버스가 한 50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잡아가더라 안 합니다. 내가 잡아가라고 그랬지 나 잡아가라고. 그런데 학도병들이요 전투를 참 잘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9월 1일 날 부상 당해갖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있다가 나왔는데요. 학도병들이 저 포항 여중에서 71명이 인민군 정예 1개 사단하고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투하는 데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신 상태, 학도병이 정신 상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949년 2월 달에 문교부 부령기로다가 학도 호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그 이제 교관이 없었는데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70%가 학도 호국단에 가입이 돼 갖고 반군사운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 방공운동. 그때 방공을 가르쳤어요. 또 제식훈련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통합훈련이라고 10명이 모인 힘과 흩어진 100명의 힘하고 전쟁을 하면 어떤 놈이 이기느냐? 뭉쳐진 10명이 흩어진 1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합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또 방공을 교육받았고. 그래도 이제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제식훈련만 했어요. 제식훈련. 예? 그때는 목총이라고 나무떼기 그저 작대기 짊어지고 대나무 때 붙들고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가 뒤로 가 그 이제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하고 뉴스타운에도 계속 나오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내가 경험한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주 혹독하게 사람을 적폐라고 이름 세우고서 지네들은 천배 만배 적폐라면서도 적폐라고 사람 갖다 집어넣기 좋아해요. 그런 문재인이가 나를 왜 못 잡아가? 나를 지금이라도 잡아간다면 나는 기꺼이 가서 판사한테서 싸울 거예요. 그런 용기는 있어. 내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여기도 봐, 빠끈을 차고 다녀. 해병대 나왔어. 그래서 곧 죽어도 뭐 참새가 찍하고 죽는다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문재인이 좌파 정권하고는 하고 싸울 건데 싸울
그런 정신적 기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머리도 어지럽고 숨도 차고 다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긴 소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할게요. 2월 16일 날 방송에 한박도라고 있어요. 한박도. LA선에 그 선에 이렇게 붙어있는 한박도가 그러다가 거기 갯벌이 한 8km가 갯벌이 돼. 예? 굴, 이 갯벌에서 따는 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 그 갯벌에 함초라고는 풀이 있어요. 그게 고혈압의 변비에 아주 특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78년도에 함초를 캐러 한박도를 갔다 왔어요. 어? 그런데 5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하루 만에 그 2달 동안 그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 박근혜 거기 했더니 근데 한박도를 그 뉴스당 2월 16일에도 나왔지만 한박도에서 인천공항까지 38km야. 그건 전략적으로도 공항을 못 세워. 그런데 2017년도 9월 달서부터 내다기지라고 세워놓고 있어. 어? 지금도 그 옆에 말돈이 우돈이 있는 어민들이요.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토부야, 국토부. 어? 그리고 내가 이제 문재인이 어머니가 안순옥이라고 그래. 그 얘기를 내가 퍼뜨렸어. 근데 그것은 거제도에 백년사라고 절에를 갔더니 절 주지가 그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들은 얘기야. 안순옥이 문재인의 어머니가 안순옥이 그래서 뉴스타운에서 그 방송이 여러 번 나가는데 그 안순옥이를 백년함 주지가 문재인이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 이름이 안순옥이래다. 그리고 나 그때 얘기했어. 그거를 내가 뉴스타운에 조우석 이사한테 또 얘기를 해서 방송에 나갔는데요. 그거 얘기는 문재인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도 잘해. 포레 붙들었는데 기소된다고 엎드렸다고 내가 그래서 아주 진나게 두드려 팼지. 지금 같으면 못 때리는데. 그래서 그거 한마디는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야. 전애들은 말. 그래서 형법상에서 재판하는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빼놓고는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전부 다 단 받침 하나 틀림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지 아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나라가 아니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시방 왕따 당하고 있어요. 왕따. 아, 숨이 차네요. 더 못 당했네요. 네네. 자, 스님이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숨이 차시가지고 역사의 증언을 다 들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의 출생, 문재인의 아버지와 문재인의 엄마조차도 지금 속이고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사고 관광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윤열 스님의 이 증언을 들으시다면 내일 아침에 문재인은 제발로 스스로 걸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는 분명히 정언해 줄
그 정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늦었지만 진짜 문재인의 출생이 엉터리라는 거, 우리 이걸 정언해 주신 윤월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현재 SNS 돌아가는 3개입니다. 1949년, 1952년, 1953년. 유사원과 제가 당신 출생을 까라,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을 직접 고소하는 문재인이 유사원 손상윤 회장을, 윤월 스님을 왜 고소를 못하겠습니까? 하면 그날부로 지는 서청대 가야 되니까 못할 겁니다. 이제 문재인이 내려오면 분명히 역사의 심판대 세워서 우리 애국국민의 목소리로 문재인을 영원히 70년의 옥살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봐주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입에서는 학도병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약값이 없어서 호소를 하는 이 목소리조차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정권입니다. 자, 다음은 제1회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후원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우리 민계식 회장님의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 민계식입니다. 윤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사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만,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이셨던 윤월 스님이 인민군 상위를 생포한, 우리나라 계급은 한 대위쯤 되겠죠? 생포한 이곳 영천시 보현산에 학도병 동상을 건립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신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님, 장지수 영천신문사 대표님 외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은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약 5만 명에 달했고, 제일 동포 학도병까지 치면은 거의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후박에서 선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20만 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많은 여학생들이 간호병으로 활동하였고, 제1교포 학생들도 유엔군에 편입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역사의 한순간에 숭고한 빛을 발휘했던 이들 어린 학도병들의 숭고한 애국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참전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아버지를 생포한 것처럼 그 이상 가는 전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전공에도 불구하고 훈포장 서원지가 전무함에도 소급 포상은 전례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25 당시 학도병이셨던 윤월 스님이 인민군 상위를 생포한 이곳 영천사의 보현산에 학도병 동상이 건립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동상 건립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첫 열매의 결실을 맡기 위해 헌신하신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님과 영천신문사의 장지수 대표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학도병 기념사업회 대표이사이신 손상윤 회장과의 동상 제막 및 건립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두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제2기 상임대표님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모든 회원학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앞으로 학도병 동상 건립이 전국 도시로 확산되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의 숭고한 순국을 기억하고 자라는 세대에게 나라사랑 희생정신을 고취하여 호국, 안보, 교육의 현장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합니다.
전국 전선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신 학도병 호국 영령들이시여,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저희들도 학도병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 국민이 행복한 세계 제일의 나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6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일동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계식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보니까 적어도 보현산역에는 나라를 위해 산하신 학도병들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7시 서울에서 출발할 때 비가 와서 구미를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비가 와서 큰일 났구나 했는데 영천으로 돌아오는 순간 비는 딱 그치고 혹시나 더울까봐 해까지 숨겼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 지킨 우리 학도병들의 애국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에게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서 이번 학도병 기념사업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셨던 우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성두진 전 상임대표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송두진입니다. 정말 오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학도병이었던 윤월 스님 등 3분 학도병이 인민군 상위 문영령을 생포했다는 이곳 영천시 보현산에 전국 최초의 학도병 동상을 건립하게 됨을 각별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동상 설립에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특히 첫 결실을 맺기 위해 애쓰신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과 영천신문사 정지수 대표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 사법, 입법기관까지 모두 장악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서서히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일한 일상에 빠져 이러한 절대 절망의 위기감을 실감을 못하고 있어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실로 우려가 되며 대한민국의 명운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공산주의 추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도병 동상 건립은 6.25 참전 학도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후세에 널리 알리며 어린 그들의 애국 호국 정신을 기리고 그 용기를 오늘의 젊은 세대들의 교육자로 삼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영천 학도병 동상 건립 사업은 윤월 스님에 의하면 체포한 인민군 상위 문영령이 문재인의 친부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재인의 친부가 6.25 당시 대한민국을 남침했다가 학도병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공산주의자라는 사실과 이에 아울러 문재인의 근본 뿌리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 연방제, 한미연합사 해체, 보안법 철폐 등 사회주의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지킴이 고구연합의 2기 상임대표이던 본인과 학도병 기념사업회의 대표이사인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 간의 4월 23일 6.25 학도병 동상 제작 및 건립 지원을 위한 합의서 체결 이후 나라지킴이 고구연합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이번 첫 동상 건립에 다수의 고교가 참가하여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2차, 3차 건립 사업에도 민계식 회장님이 이끄시는 고교연합 상기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교들이 적극 계속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첫 제막식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 도시의 동상을 세워 학도병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들에게 전승하여 호국 안보의 교육의 현장으로 발전하기 바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산화한 5만 학도병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도진 전 상인 대표님의 축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축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전쟁 경험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혹여 김정은이와 문재인의 오판으로 대한민국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빨갱이는 포로로 잡을 것이 아니라 모조리 사살을 해야 되겠다. 살려두면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주셨던 인천고등학교 이경종 학도병을 대신해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우리 김태수 인천고 대표님이 직접 축사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인천고등학교 대표 김태수 목사입니다. 제 인천고등학교 11년 선배, 인천고등학교 53회 54년도에 졸업한 이경종 선배님은 윤월 스님하고 동갑내기예요.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그분 대신에 제가 이 기념사를 대신 서서 불러드렸더니 만족해 하셔서 이 고교연합에서 채택이 돼서 제가 이 글을 쓰고 또 대독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자랑스러운 나의 학도병 동지들이여, 그대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소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나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대 소년, 응석, 어리광, 생떼나 쓸 수밖에 없는 극히 어린 나이임에도 나라의 강제 징집이 아닌 스스로 조국의 영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 내고자 하는 결연한 호국정신과 민족정기를 구국재단에 바친 하늘에 썩는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미랄이 되어 주셨고, 우리들의 인생 후배인 미래 세대에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호국정신의 사실적 역사교육 현장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었어. 그러기에 여기 북한 인민군 대좌인 문영형을 윤월 스님 등 학도병 3명이 생포한 경북 영천에 세우는 학도병 동상 건립 현장에 이 기념사를 헌정함으로써 그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길이길이 남기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26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인천고 53회 학도병 이경종 대독. 네, 고맙습니다. 대독해 주신 우리 김태수 인천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삽니다. 진 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60 조금 넘게 살아봤더니 좌파들은 빚을 떼먹고 우파는 분명히 빚을 갚습니다. 우리 이제 늦었지만 오늘 메인 카피 같이 꼭 갚아야 될 이 빚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갚아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학도병 모두가 진짜 내가 17세, 18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걸 너무도 가슴 벅차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동지회 남인수 회장님의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몸이 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님들 정말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먼저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에는 매주 토요일 날에 차량 행렬을 행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그 행렬이 20여 대가 행렬을 지키고 오다 보니까 오다가도 시간을 못 맞추고 한 10분 5분 늦은 것 같아요. 이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또 우리 차량 행렬을 하는 그 사회단체 포항시민연합 그 김비룡 목사님과 가만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예? 신성환 목사님. 예. 이 두 분이 주관이 돼서 매주 토요일에 차량 행렬을 포항 시민들한테 애국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예. 또 그 서울의 정창화 목사님이 아까 오셔서 내가 잠시 봤는데 이분도 서울에서 애국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유튜브로도 보고 또 내하고 직접 대화도 해보고 또 이런 분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애국 활동을 하시는 그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 정신적으로 하시는 분, 또는 재물로서 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이 분야는 각자가 다르지만 애국의 정신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경주 최부자 400년을 이어오는 명문 가문 최준 선생. 대한민국이 멸망이 되고 이시조선이 멸망이 되고 대한민국이 탄생되기 직전에 미군정 시대입니다. 미군정 시대. 그때에 인재가 없었어요. 36년 동안 또 3년 미군 39년 동안 전부 일본 공부, 일본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점에 심지어는 순사들마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가다 엮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시 써야 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친 분이 경주 최준 선생이라고 마지막 최부자 그 최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경주 최부자 하면은 좋은 일하고 참 명문 가문에서 육군을 지켜가면서 살았다. 이 이야기는 참 쉽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조가 된다는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재산을 그대로 대학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바칩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역사의 경상북도에 이 우리가 보수의 성지 경상북도에 이런 분이 계셨다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필히 마음 깊이 마음속에 그분의 정신을 담아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5분이라는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물이었잖아요. 소중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6.25를 반듯하게 잡아놓고 그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한테 불려갔어요. 불려가지고 강제로 옷을 벗겼잖아요. 한국 6.25 전쟁 때문에 그분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자기는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남긴 역사는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예가드 장군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함께 합니다. 동상이 아니고 저는 흉상입니다. 흉상으로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고 또 제가 이게 좋지 않는 뭐가 저는 89 7월 23일 날이 제가 죽는 날입니다. 그날에 제가 심장이 딱 멈춰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가 더 앞당겨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사업도 앞당겨야 되겠다. 1년에 하나씩 흉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저는 지금 금년에 지금 많이 합니다. 올 9월 달에 최준 선생 영어로 번역된 책도 나오고 또 한국말로 그 책도 나오고 두 가지 책이 나오면은 전 세계 최준 선생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주 최씨 가문과 최준 선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이거 5분 좀 넘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 9월 달에 예가드 장군 흉상 제막식과 최준 선생 출판식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 여러 애국 동지, 우리 경상북도 성지 애국 동지님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이번에 초청을 안 하더라도 찾아오셔서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이야기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실 남인수 회장님은 심장 수술을 대수술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언제 하늘나라로 가겠다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학도병 이분들의 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도병 동상 제맥이 100호가 될 때 그때까지도 살아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위에서 내가 만약에 오늘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총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1950년 6.25 전쟁 때 내가 17세였으면 과연 학도병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정교제의 붉은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된 정교제의 붉은 물을 모두 꺼내고 그 속에 학도병 정신을 심어서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그런 교육의 기틀을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고교연합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사 마지막으로 6.25 참전 소년 소녀 학도병 전후에 우리 심상은 회장님의 감성 인사말을 여러분 큰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슴 앞에 훈장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나 훈장을 달고 다니는 그런 훈장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문재인이가 훈장을 줘도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자, 세 분께 먼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상은 회장님 인사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참전 소년학도병 회장 심상은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사람입니다. 강원도 원주 농업중학교 4학년 때 3군단 소속 첩보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는 55년 8월 8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졸업장은 공부도 못하고 졸업장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조재석 부회장은 진주농업중학교 4학년, 저하고 학년이 같습니다. 그리고 참전을 바로 요 밑에 기계 안강 포항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야전병원에서 몇 달간 있다가 다시 또 원대 복귀를 해서 55년도 4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역시 공부를 못하고 졸업장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인환 부회장은 상주 출신입니다. 상주중학교 2학년 때 바로 입대한 장소가 바로 이 영천 전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방어를 하다가 여기도 보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가 북진을 하지를 못했어요. 아쉽게. 그 상태에서 다시 나가가지고 원대 복귀를 해서 55년도 2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우리 셋이 다 공부를 하지 못하고 졸업장만 그냥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답사를 하는 시간이 불과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학도병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라로부터 70여 년 동안 외면을 당하고 있는 6.25 참전 학도병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요 손상윤 회장을 비롯해서 뉴스타운 여러 임직원과 그리고 고교연합회에서 후원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뉴스타운에 가입된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충성. 바로. 그래서 저희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6대 국회 민주당 정권 김대중 정권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를 해달라는 발의를 해서 6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다 폐기가 되고 현재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아쉽게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명칭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말로 얘기를 하면 마침 저에게 사기를 국가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유공자법 4조 1항 10호에 6.25 참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바로 국가유공자로서 다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조 4항에서 2조의 1항에 불구하고 참전 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 참전자에 대한 그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만 말하자면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국가유공자라고 그냥 명칭만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죠. 현재 저희는 18세 미만, 즉 17세 이하의 나이입니다. 우리 다 17세 이하예요. 그러면 지금 제1학도 우영군인도 이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걔네들도 몇백여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래도 5, 6개월 이후에 예편을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귀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귀국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 당시에 원호법에 의한 원호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요. 국가유공자로. 그러니까 현재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4조 1항 9호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도 소년병도 병역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병역 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걔네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보면 만일에게 법은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떤 이유인지 그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무위원회에 보훈처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변명을 하기는 이분들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귀국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언제 됐느냐?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됐으면 그럼 법이라는 거 일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면 그때까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변명을 하고 저희를 이때까지 근 20년에 걸쳐서 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법을 국가가 위반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학도병이 얼마만큼 국군에 있으면서 나라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1년 2월 28일 바로 사변 나던 다음에 2월 28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가비상동원령에서 이 전선에 지원한 말하자면 그 참전한 일반 단체들은 다 해산시켜라. 학생들까지도 해산해라 그래가지고 소위 학도용군들도 그 당시에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3월 15일 날 서울 2차 수복이 됐어요. 2차 수복이 된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군대 내에 학생들이 참전하고 있다는데 얘네들을 빨리 귀가 복교 조치시켜라 하는 특별 담화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전방 소대장사부터 후방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국군의 명맥을 이루는 행정요원, 기술, 기능직 등이 다 학도병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학도병을 제대로 시켜야 되면 국군의 명맥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엔 무식자가 한 50% 상당히 됐습니다. 심지어는 무식자에 대한 편지 대피를 학도병이 다 해주다시피 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윤월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학도병으로 그 당시에 최전방에 수색대원도 거의 다 학도병입니다. 기민하고 빠르고 용기가 있고 아시다시피 요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년 학도병이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갔느냐? 1910년서부터 13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서 병적 기록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나이 어린 학생들이 29,622명이 참전했다는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사자가 2,57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천지신명으로 살아나왔지만 그 당시에 전사한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 외에 이제 그 병적 기록부도 없는 학도우영군, 저희도 학도우영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군번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병적 기록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병적 기록부 없이 군대 정식으로 등록을 한 사람 학도우영군이 국방부에서 조사한 숫자가 8,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만 명이 조금 못 미치죠. 그러나 등록되지도 못하고 이 낙동강 전선에서 제일 많이 전사한 학도병 전사한 지역이 바로 안강입니다. 안강 기전 전투에서 제일 많이 학도병이 전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데도 등록된 숫자가 없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5만 명 상당의 학도병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 소년 학도병이 약 한 80%, 4만 명 상당의 어린아이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바는 마찬가지로 국군의 명명을 이루는 분야에서 학도병들이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대를 휴전 후 1953년 7월 27일 날 최소한도로 대통령께서 학도병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지하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억지로 제대하면 제대병들이 걸려가지고 억지로 제대한 것이 2, 3년 후에 어떤 장교로 임관한 친구들은 7, 8년 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 다 공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엔 국토개발 5개년 사업에 다 참여를 하느라고 아까 저 인천상업 이경용 씨도 인천상업 재활 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공사판에 돌아다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인천 내에 회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를 위상을 그리는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손상준 회장님에게 고마운 거는 이 학도병에 대한 공헌은 나라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그 위상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말 한마디에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저희가 앞장서서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국회를 문 앞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뛰어다녔지만 배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백이 없어서 돈도 없어서 우리의 일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상용 회장님께서 내 말 방송하는 소리 몇 번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위안부 소녀상 보다 우리 소년 학도병에 대한 위상이 자랑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선생님 또 말씀 좀 하시죠.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0년 8월 31일에 포항 서부시 또 기계 전선에서 8월 31일에 적군의 수류탄에 맞고 부상을 입고 영천에 있는 미 8군 야전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부산 569 병원까지 입원을 했는데 그럼 오늘 왜 기계 땅만 지켜주고 이 아름다운 영천 땅에 발을 디뎠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 천만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제막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오늘 참석을 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네, 다음 분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영천 시를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왜 영천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 6월 5일 날 KBS에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나와서 영천시에 시 수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란을 영천으로 왔었어요. 실령에서 입세를 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다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천으로 옮겨서 영천에 와서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꽃배를 12번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영천이 시내가 점령당했습니다. 다시 그걸 수복을 하는데 제일 선발대로 영천 시내 진입하는데요. 앞에 가던 사람이 내가 세 번째 가는데 앞에 가던 두 사람이 적탄을 맞고 그 사람이 꼬꾸러지더라고요.
다음엔 내 차례가 되지. 그래서 유해를 해가지고 그걸 저격병을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내를 점령하고 변두리 가니까 초가집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따발총 기습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또 그걸 점령하고 나서 또 역을 점령하려고 하면 다리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영천 완전히 수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영천을 왜 사랑하는 거 아니? 영천에서 입대를 했고 영천을 수복하는데 참전을 했고 따라서 이 영천을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영천 시민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6.25 학도병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슴에 여러분 보시면 많은 훈장을 달고 계시지만 국가가 주는 훈장도 값지겠지만 5천만 아니고 한 대깨문과 좌파는 빼고 4천만 우리 애국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오늘은 직접 우리 젊은 뉴스타운 임직원들이 직접 국민들이 주신 아름다운 배지 같은 훈장을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만든 기념 배지입니다. 배지인데 오늘 이 여러분들 글씨체가 누구 체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우리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서체입니다. 오늘 이 서체를 개발하셔서 저희 유스타운에 기증을 해주신 김종성 대표님께 있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 몇백 개 가져왔습니다. 이게 주문 제작을 만든 건데요. 여기 다 기념으로 박정희 대통령 채로 만들었습니다. 꼭 하나씩 저희가 기념으로 드릴 때 받아가시고요. 지금부터 그럼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자, 한 분 한 분 앞에 서셔서 자, 배지를 달아드릴 때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아픔을 끝내고 오늘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남은 여성의 진짜 희망 섞인 아름다운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교복을 끌어안고 너의 낡은 책가방을 쓰다듬고 내가 없는 빈자리를 서성이다 홀로 무너져 가슴을 친다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예, 잠깐만 계십시오. 어디로 갔니 어디에 있니 자,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은 못하는 겁니까? 선량한 국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권은 못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은 우리 손으로 끝장을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달아드린 국민 훈장을 받으신 우리 학도병 용사들이 이제 국민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헌병 출신이라 제가 죄송하지만 불행을 하겠습니다. 1도 대한민국 국민께 경례! 바로 우양우 자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야 어디로 갔니 어디에 있니 내 소중한 아이야 괜찮을 거니 괜찮을 거야 지난 밤 꿈에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왜 이런 분들의 눈에서 이런 분들의 가족이 어렵게 살도록 만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눈 한번 잘못 감았다 떠서 문재인 정권 4년을 그냥 헛송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학도병들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저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지 못한 이 살아있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죽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부터 출발해서 대한민국을 애국의 물결로 가득 채웁시다. 자, 아까 처음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우리 내빈을 몇 분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에 우리 이동수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회 우리 김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초 대통령이번대 우리 김태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실천연대 우리 김유미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 건강한 가정 지킴이 시민연대 우리 신성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 자유 애국 시민연대 우리 김비룡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우리 은영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아직도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의 두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제막을 직접 1950년 6.25 전쟁에서 직접 가담하셨던 우리 학도병 용사분들과 또 문재인의 출생비하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던 당시 간첩포로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윤을세님, 그리고 유사원의 우리 손상윤 회장님, 그리고 고교연합의 우리 민계식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제막식에 참석하. 자, 잠깐만요. 제가 명령하면 예포와 동시에 자,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을 830만 애국 동포 및 3천만 애국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예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웅들을 위해서 쏘는 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우렁찬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바꿀 학도병 동상 제막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총알이 빗발치는 6.25 전쟁터에서 책가방을 버리고
펜을 버리고 총을 들어마했던 아픈 역사의 주인공들, 이제 그분들의 영혼과 아픔을 달리기 위한 제1회 자유회호국 학도병상이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막식을 끝내신 내빈들께서는 다시 자리에 착석해. 자, 기념 촬영 먼저 하세요. 예. 자, 오늘 1회 영천에서 출발한 우리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은 여기를 시점으로 전국에서 이 학도병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짓눌러 왔던 소녀상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학도병상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는 그 순간이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그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은 주식회사 메탈스틱 대표이신 우리 박철영 우리 대표께서 기념사 디자인 총 감독을 하셨고, 우리 자유학도병 조각을 하신 우리 건영탁 조각가님의 오늘 멋진 우리 학도병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뭐 오늘 상당히 이제 기념적인 날이니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남인수 회장님께서 포항에서 오신 분들도 기념 촬영하시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도병 한 분 한 분 일단 기념 촬영을 먼저 하시고, 자, 촬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가서 좀 앉아 주시고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1회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이 제막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민계식 회장님과 회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역사적인 이 현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스타운 우리 손상윤 회장 및 임직원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 멀리 영천까지 오셔서 애국의 성지 대한민국이 이제 본받아야 될 우리 학도병상의 오늘 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모두 카메라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위정자들은 오늘 역사의 이 현장을 보시고 더 이상 북한에 퍼줄 돈, 저 쓸데없는 폭동에 퍼줄 돈 있으면 학도병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 돌아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소년 학도병만 있는 게 아니라 소녀 학도병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년 학도병상만 아니라 소녀 학도병상까지 이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성지를 오늘 영천에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 촬영이 끝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촬영이 끝나신 분만 일단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아직 촬영이 안 되신 분들은 촬영하시고, 촬영되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촬영이 끝나신 분들은 자리에 다시 좀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그 촬영 끝내시고 모두 자리에 다시 한번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촬영 못하시면 내일 또 와서 촬영하시고, 오실 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서 저 5.18 성지나 4.3의 성지보다는 학도병의 성지에 이 영천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